신경증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진단은 이제 경험이 많은 이런 신경학을 공부한 의사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 정도를 척도를 검사하는 몇 가지 설문지들이 있는데, 저희 업계 동무에서도 진찰하다가 좀 불안 경향이 많아 보인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스무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뭐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쉽게 피곤해진다,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2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점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불안도가 과하게 높다 싶으면 그런 거에 대해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정신과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정신과에서 쓰는 불안증에 대한 약물 치료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벤조디아제핀계예요. 벤조디아제핀계는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 리셉터를 좀 항진시켜서, 가바라는 거는 신경을 억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몸을 억제시키는, 과하게 긴장되거나 불안해지는 게 예민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예민도를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종류의 약물입니다. 약물의 지속성에 따라서 단시간형이 있고 중간형이 있고 장시간형이 있는데요. 단시간형은 짧게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이 돼요. 대표적인 뭐 데파스 같은 그런 약이 있고요. 중간형은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뭐 자낙스나 아티반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장시간형은 2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갑니다. 디아제팜 드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자, 이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들은요, 상당히 작용이 빨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억제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면제로도 좀 많이 쓰입니다. 일단은 먹고 나면은 되게 졸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좀 어지럽다든지 졸리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면제로 이 약을 처방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단시간형을 쓰면은 잠은 오다가 한 새벽 2, 3시 정도면 이제 깨겠죠. 이런 거 처방받으면 이제 아침까지 푹 늘어져서 자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들은 의존성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한 4주에서 6주 사이로 사용하고 끝내는 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몇 년씩 드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은 의존성이 꽤 높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보다도 중독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남자 화장실에 뭐 비아그라 팝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적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환자이냐 해서 약을 받았다가 이렇게 외부로 돈벌이를 유통을 시키는데요. 일본에 가면 일본인들이 불안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거기에는 화장실에 뭐가 적혀 있냐면 디아제팜 팝니다. 아니면 택시 타는 택시 승강장에서 비아제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의존도가 높고 중독성이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이 외에도 이제 우울증 약으로 쓰이는 뭐 선택적 세로토닌 제육소 억제제라든지 그런 약물들을 써서 좀 기분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좀 불안을 극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안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베타브로커 종류의 이런 신장약, 혈압약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울증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약을 쓰는 분들이 빨리 좀 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되도록 이런 약을 좀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약으로 억누를 뿐이지 약을 끊고 나면 또 다시 나타나고 또 다시 나타나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거를 심당허걱이나 간심혈어나 간기울결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변증을 하게 되는데, 심당허걱은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막 몸이 허하면은 잘 놀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꿈도 많이 꾸고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전체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간심혈어는 전반적으로 이제 혈액의 어떤 그런 양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에요. 괜히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좀 건망증도 있고요. 눈도 좀 뻑뻑해지고 어지럼증도 잘 느끼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감기울결은 좀 화병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고 자꾸 답답하니까 한숨 내쉬게 되고 좀 여기가 그득하게 느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좀 입이 쓰거나 자꾸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뭐 가미소요산이라든지 기비탄이라든지 이런 한약 처방들 명방들이 많은데,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굳이 그런 뭐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거, 항불안제라든지 그런 거 쓰지 않아도 그런 증상들을 좀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약물들을 끊어줄 때 이런 한약들로 대체를 하면서 약을 점점 이제 끊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만 가지고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불안증이라는 거는요, 불안장애라는 결국에는 그 사람만의 아주 개인적인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한번 정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한 6년 전부터 이제 마음학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여럿이 모여가지고는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혹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좀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한 번씩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럴 때 등록을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불안이나 걱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명상 하나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은 개선문이에요. 왼쪽하고 자, 오른쪽에도 개선문이죠. 자,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르죠? 뭔가 되게 웅장해 보이고 되게 압도적이죠. 근데 한 발치에서 볼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이런 불안이나 걱정도 우리가 좀 확대해 가지고는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식으로 좀 멀찌감치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인칭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3인칭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인칭, 우리 소설 볼 때 1인칭 시점은 어때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보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요. 3인칭 시점이라는 건 뭐예요? 나조차도 떨어져서 누군가가 주인공들을 다 보는. 그래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뭔가 원치 않은 게 있을 때는 나랑 좀 떨어뜨리고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은 이 불안 자체가 나예요. 이 걱정 자체가 나예요. 너무나 강하게 결합이 되어버려서 그런 상황만 되면 자동적으로 자꾸만 조건화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훈련을 할수록 그거를 내가 이제는 좀 다룰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무엇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리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뭔가 좀 원치 않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갈등 상황이 있다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거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거나 너무 두렵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선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생각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때 그게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 뒷목에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허리나 엉덩이 쪽에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그 경험이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이제 어딘지를 찾았으면 그 경계를 한정 지어 보세요. 그게 어디만큼까지 느껴지고 어디서부터는 안 느껴지는지 그 크기, 경계를 명료하게 한번 한정 지어 보시고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 보세요. 자, 뭐 걱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뭐 잡것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요. 뭐 그냥 A라고 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어떤 이름이든지 괜찮은데요. 이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나와는 동떨어진 무엇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와는 동떨어진 무엇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이름 붙이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같이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잡것이다. 아까 이름 붙여놓은 그거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몇 번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잡것일 뿐이다. 자, 그리고 소멸시키기로 들어갈 텐데요. 소멸시킨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건 그 불안에 계속 뭔가 주의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안, 그 대상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공급을 차단시키면은 더 이상 물을 받지 않는 식물들이 시들어버리듯이 그 불안, 그 대상, 그 경험 자체는 점점 시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차단하면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상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거를
그대로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 느낌을 점점 명료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정 지어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시고요. 이름을 붙이고 빠져나와서 함께 되뇌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주의를 주지 마시고 차단시키고 소멸시키세요. 네, 좋습니다. 잘 되었나요? 이게 잘 되신 분은 다시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머리에서는 떠오를지 몰라도요, 그 느낌이나 그런 불안도는 좀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청소를 해내고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